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. 오늘 시장은 하락했는데 모든 섹터들 위주로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. 오늘 어떠셨나요? 오늘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길을 찾아가는데 큰 길을 따라 쭉 가고 있다가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옆으로 빠지라 그래서 빠져가지고 꼬불꼬불 골목골목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산이 나왔습니다. 네,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어제 상승분을 거의 모두 반납했습니다. 특별히 악재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중국 시장 하락 때문인가요? 일단 뭐 오늘 중국이 1% 넘게 빠졌으니까 중국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, 나스닥 선물이나 S&P 선물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뭐 조금 약세이긴 했었는데 지금 플러스로 또 바뀌어 있어요. 그래서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중국 때문이지 않을까. 근데 흐름이 월요일날 제가 실적 장세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, 아주 좋은 흐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그게 완전히 또 바뀌어 버렸어요. 네. 주가가 올랐는데 어제는 별로 좋지 않았다. 근데 오늘은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,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제의 흐름에 이어서, 물론 오늘 나온 악재가 있긴 하지만 그 악재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가는 게 아닌가,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8천억, 8천 계약 정도를 팔았는데 제가 생각한 그 수치를 넘지는 않았어요. 8천 계약까지 왔다가 거기서 행보를 쭉 하다가 1시 정도에 살짝 회복을 하는 듯 하다가 그냥 다시 내려와가지고 8천억, 8천 계약 정도 수준에 있었고, 1시 정도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,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또 계속 쭉 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다가 멈췄다가 마감할 때 살짝 더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.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아 가지고 반등하는데 좀 제약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, 어제 올랐는데 흐름이 나빴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었다. 예. 월요일날 흐름에 이 연장선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좀 아쉽게도 어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어제 미국은 그 오르다가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뭐 그런 흐름이 이렇게 나왔었는데, 미국의 그 케이스 실러 8월 주택 가격 지수가 19.7%,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 8월입니다. 8월. 그리고 9월 신규 주택 판매는 14%가 늘었다. 예. 이거 뭐 공급이 잘 되면 늘고 공급이 안 되면 줄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. 그리고 10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3.8이 났어요. 이전치가 109.8인데, 네. 9월까지 3분기죠. 3분기 9월까지의 경제 지표들은 거의 대부분 안 좋습니다.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. 근데 10월 들어서는 그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.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. 오늘 중국의 9월 산업이익이 44.7%, 이게 원래 이전치는 49.5%였는데 줄었잖아요. 근데 이게 9월 달 거잖아요. 그럼 지금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. 이것 때문에 빠졌다?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, 하여튼 뭐 미국의 지표들이 10월 달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중국이 그 헝다 창업자한테 개인 자산으로 빚을 갚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 사람이 그 헝다를 세워가지고 계열사들한테 받은 배당금이 10년에 한 8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른다고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 없다. 하여튼 뭐 그렇게 나왔었고, 오늘 헝다가 지금 진행 중인 1200개 정도의 건설 프로젝트 중에서 40개 정도가 지금 그 시공을 다시 하고 있다,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 중에 32개가 올해 말에 완공이 되는 사업들이라고. 예. 완공이 돼서 분양대금 다 받으면 유동성에 또 약간의 여유가 좀 생기겠죠. 네.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, 그리고 유럽연합이 뭐 에너지 이거 가격, 가스 가격 급등하는 것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는데 유럽 국가들의 의견이 갈려가지고 이게 통합이 안 된다,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,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이 그 미국의 셰일 가스를 이거 먼저
이렇게 싼 가격에 살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미국의 셰일가스가 러시아의 뭐 그런 천연가스보다는 싸다. 가격이 많이 싸다.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국 나라들마다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중국이 청정에너지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2030년까지 전체의 40%까지 끌어올리겠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네. 그러면은 지금 청정에너지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뭐 두 가지 정도로 대충 요약할 수 있는데 올랐어야 되는데, 네. 안 올랐습니다. 네. 그리고 미국이 그 억만장자들한테 뭐 세금 부유세 거둔다고 했는데 대기업 200개 기업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증세를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그 두 명 억만장자 중에 두 명이 전체 뭐 세금의 절반 정도 차지할 거다. 그 두 명한테 거두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네. 미국의 빈부격차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참. 그리고 악재가 나온 게 이제 이 뉴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미국이 차이나 텔레콤 영업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60일 안에 이거 철수해야 되는데 차이나 유티콤 그리고 퍼시픽 네트워크스 이것도 지금 취소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. 뭐 절차를 진행 중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네. 뭐 아마 이게 그 얼마 전에 화상회의로 재무장관하고 총리하고 이렇게 화상회의도 하고 했는데 관세 뭐 없애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차이나 텔레콤 영업 허가 취소해버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관세 이거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돼서 오늘 중국이 조금 빠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. 네. 그리고 GM이 북미에다가 전기차 충전소를 4만 개를 설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8천억 정도. 예. 이런 거 지으면 그 충전소 땅 밑에다가 배터리를 묻어야 되거든요, 또. 예. 그냥 짓는 게 아니고 배터리를 묻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 뭐 발전소에다 바로 연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보통은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담아놔야 되는데 배터리는 계속 부족하다.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하여튼 오늘 시장은 좀 아쉬운데 그래도 뭐 빠지더라도 별로 걱정은 안 되고 지난번 선물 고점이 440포인트 정도 되는데 지금 어저께 400을 찍고 내려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다시 395 정도로 내려와 있는데 아직 갈 길이 지금 10% 정도 네. 멀다. 네.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좀 아쉽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시장은 조선과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엔터웨이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시장 급락과 상관없이 이런 종목에 대한 접근은 유효할까요? 지금은 뭐 지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종목도 좀 살펴봤는데 그 전에 호주가 3분기 인플레이션을 발표를 했는데 3% 이전이 3.8%였는데 3%로 떨어졌어요. 네. 호주는 물가가 떨어졌다 3분기야. 네. 그런 것도 있고 중국이 그 기업들 불러가지고 달러 채권 지금 디폴트 나고 있는 규모가 87억 달러 작년 거보다 훨씬 더 넘어가지고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. 그리고 부동산 기업 8개 불러가지고 달러채 잘 갚아라. 평판하고 시장 안정을 유지를 해라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시장에 영향이 없는 것 같고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지금 올라가는 업종 오늘 조선이 올랐고 메타버스가 올랐고 게임이 올랐고 그리고 뭐 그 특정 그런 쪽만 계속 올랐거든요.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조선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의 뉴스들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하고 상관없이 지금 실적 시즌인데 이 종목들만 산다라는 거죠. 예. 왜 사는가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나 해서 조금 봤는데 메타버스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ETF가 10월 13일 날 4개가 만들어졌어요. 그게 이제 삼성하고 미래에셋하고 그리고 한국하고 KB하고 만들어졌는데 메타버스 종목이 살 게 큰 게 별로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게
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삼성하고 미래에셋 그 ETF의 편입 종목을 조회를 해봤습니다.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ETF 쳐가지고 보유 종목 이게 보면 쭉 나와요. 네, 22개씩 갖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봤는데 정말 좀 황당하네요. 네, 제가 보기에는 황당합니다. 미래에셋은 엔터주 3개를 30%를 갖고 있어요. 10%, 10%, 10%, JYP, YG, 그리고 하이브 이렇게 이걸 갖고 있고 삼성 거는 게임을 갖고 있어요. 뭐 위메이드, 펄어비스 뭐 이런 거, 크래프톤 뭐 이런 것들 달라요. 예. 엔터하고 그리고 게임하고 이게 메타버스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. 네. 메타버스는 그 메타버스의 환경을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건데, 이제 그거를 하면 지금 이제 오늘같이 많이 올랐던 뭐, 덱스터나,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나, 맥스터나, 아니면은 넥스트, 그리고 뭐, 자이언트 스텝,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어떤 이 환경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에 대한 비중은 중간 정도에서 약간 밑에 있고 엉뚱한 종목들 뭐 올라가 있어요. 많이 편입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게 돈은 자꾸 들어오는데 메타버스를 살려고 하니까 이게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. 이걸 많이 다 살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다른 걸 보니까 뭐 게임이 제일 크니까 게임을 사는 거고, 근데 엔터를 이렇게 갖고 있다. 물론 이제 뭐 그 엔터 그 업체들이 이 연예인들을 가상현실에 이렇게 콘서트처럼 해가지고 이게 뭐 얼마 전에 뭐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. 이 ETF들이 엉뚱한 주식들을 갖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미국의 그 우주항공 ETF 만들어졌을 때 그 종목, 편입 종목을 쭉 보면서 전혀 엉뚱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요. 예. 그, 아크에서 만든 거. 예. 그때 이제 왜 이런 종목이 들어가? 살 게 없으니까 그런 거 들어가는 거죠. 예. 살 게 없어서라기보다는 뭐 간접 한 두어 달이 건너서 좀 연관이 있다 싶으면 사는 거죠. 네. 근데 지금 이게 22종목씩 들어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수익률은 보니까 메타버스가 지금 삼성계 수익률이 제일 많이 오른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미래에셋. 뭐 보통 규모에 따라 틀리거든요. 규모가 큰 게 제일 많이 올라요.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KB 쪽이었던 것 같은데, 이게 한 16% 올랐고, 이게 한 20% 조금 넘게 오른 것 같은데, 이렇게 되는데, 이게 돈이 계속 들어오면 이 종목들을 계속 사야 된다라는 거죠. 예. 근데 그래서 급등하나 싶어서 봤는데 엉뚱한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예. 근데 뭐 지금 최근에 보면 엔터주 이렇게 3개 올라가잖아요. 나란히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? 예. 이 연관이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오늘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 이렇게 올랐고, 그리고 뭐 바이브 컴퍼니나 아니면 알체라, 뭐 플리토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째 급락을 했는데, 저는 플리토가 이 ETF에 안 들어있어서 이렇게 급락을 하나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봤거든요. 근데 뭐 이 3개 다 거의 없어요. 예. 플리토는 외국인이 장난을 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좀 아쉽지만 뭐 계속 뭐 좋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, 엔터주 말고도 뭐 드라마 제작,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들 엄청나게 많잖아요. 그런 회사들만 다 사도 될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이 없어요. 네. 이거 뭐 ETF가 뭐를 지향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. 네. 하여튼 뭐 그쪽으로 사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내년이 뭐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 조선주 추천 그게 몇 개가 올라왔었거든요. 뭐 조선주 올라가는데 조선주는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.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, 그리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 첫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급등했잖아요. 오늘 현대건설기계 실적이 60% 이상 나왔는데 건설기계 쪽 뭐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오늘 뭐 기아하고 현대
삼성전기하고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괜찮았어요. 근데 거의 안 올랐다. 네.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고 OCI 같은 경우는 실적이 거의 1000%가 나왔는데 네, 주가가 안 올랐다. 네. 뭐 반영이 다 된 건지 GS건설이 실적이 좀 안 좋았고 이 실적이 오늘 나온 종목들은 올라왔어야 되는데 오늘은 시장이 월요일과 다르기 때문에 화요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실적에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한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안 좋은 것만 시장이 빠지고 하니까 LG생활건강 오늘 더 많이 빠졌잖아요. 네. 그리고 뭐 HMM도 오늘 급락했고 네. 뭐 안 좋은 거 나오니까 뭐 더 빠지고 실적이 좋게 나온 거는 오르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뭐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엔터나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위메이드의 미러포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동시 접속자가 뭐 100만 명을 넘었다 뭐 이래가지고 뭐 거기다 뭐 합병까지 해가지고 뭐 계속 올라가는데 게임도 뭐, 네. 뭐 지출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실적이 좋아지겠죠. 네. 근데 좀 따라가기가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하고 펄어비스를 누군가가 계속 사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게 참 손바닥 뒤집듯이 펄어비스 얼마 전에 안 좋다고 그랬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한 2, 3개월 지난 것 같은데 갑자기 좋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네. 도대체 탐방을 가서 몇 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. 하여튼 그리고 질문에 합병 아마 이거 위메이드 합병 이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합병을 했어요. 위메이드 트리하고 합병을 했는데 합병이 호재냐? 예. 모든 게 다 호재는 아니고요. 만일에 그 계열사 중에서 적자가 나 있는 회사, 적자가 좀 심한 회사가 있어요. 근데 이 회사를 어떻게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나는 흑자가 좀 크게 나는데 그래서 이걸 흡수합병하는 경우가 있어요. 흡수합병. 이 적자를 숨기기 위해서. 예. 그런 건 호재가 아니죠. 예. 그렇게 합병하면 주가가 빠진다. 예. 근데 위메이드 트리가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회사길래 그런 평가를 받느냐? 그거는 뭐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니까 뭐 영향을 좀 좋은 때에 뭐 이런 게 사실 경영자의 능력이라고 보는데 붐이 이렇게 일 때 그때 뭔가를 불꽃을 튀어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뭐 경영자가 잘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합병이 모든 합병이 호재는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금융투자고 투신 뭐 이거는 질문이 아닌 걸로 네. 금융투자는 증권회사고 투신은 투자신탁 펀드 운용하는 회사 운용사 예. 뭐 거기서 뭐 매도하는 거죠. 네. 펀드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 그 자기 계좌도 있고 운용하는 거 따로 있거든요. 네. 그런 거에서 매도 나오는 거고 외국인이 인버스를 산다.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. 네. 샀다 팔았다 계속 합니다. 그 사람들은. 네. 근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, 뭐, 무슨 의미로 하는, 뭐, 펀드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는데, 펀드 안에 인버스 ETF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거는 시황하고는 크게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뭐 하나 마이크론 유상증자 하는 거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물어보셨는데 유상증자 하고 그다음에 무상증자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유상증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보통 이제 운영자금이라고 해서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.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운영자금이라고 해서 유상증자를 많이 해요. 그러면 악재입니다, 악재. 구체적으로 뭐 시설 투자 어떤 시설을 투자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확장 증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걸로 하는 거라면 호재가 되는 거죠. 하나 마이크로는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호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. 네. 일단 뭐 시장이 지금 편식이 너무 심한데 올라가는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따라잡기가 좀 부담스럽다. 네. 근데 저는 그런 종목을 따라가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싼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사실 뭐 어제와 오늘 시장 흐름은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쓸 그런 흐름이 아니라서 무시를 해버리는 건데 개별적인 종목 접근을 해야 된다. 지금은 ETF나 뭐 이렇게 지수 쪽으로 접근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
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니까 뭐 사실 어느 걸 사야 될지 조금 갈팡질팡 하는데요. 시장이 뭐 올라간다라고 보고 실적이 발표 나오는 걸 보고 그걸 따라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